세계 곳곳의 기후위기 소식 살펴보는 시간이죠. 손에 잡히는 기후.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느 지역인가요? 오늘은 그 북아프리카 리비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중해 근처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리비아에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이 소식 듣고 대홍수로 현재 1만 명 이상이 실종됐다라는 뉴스. 10,000명이나요? 네. 아이고. 이게 참 그 북아프리카 지역은 또 그 지진으로 또 모로코 오는 지진으로 또 엄청나게 모로코 고생을 지진이요. 하고 있잖아요. 리비아는 또 대홍수인데 이게 그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저쪽으로 가면 유럽이고 이쪽으로 가면 북아프리카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지중해 지난주에 그 폭풍이 불어닥쳤었죠. 데니얼이라고. 유럽의 그리스하고 인접 국가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잖아요. 아, 네, 그리스. 예, 지난주 금요일에 전해드렸던 것 네, 같은데 네. 한 1년치 내릴 비보다 더 많은 비가 15시간 만에 쏟아져가지고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 폭풍이 바로 데니얼이라는 폭풍인데 그게 지중해 건너로 요게 갔나요? 또 지중해 건너서 리비아를 또 휩쓰는 겁니다. 상상도 못한 기후재앙을 일으켰는데 네. 처음 제가 이 보도를 접했을 때 어제 오전이었죠. 최소 2,000명이 사망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망이요. 실종이 예. 아니라. 어휴. 그래서 이게 그 오보 아닌가 어떻게 네, 이럴 네. 수가 있지 폭풍으로 이랬는데 그 외신 보도를 보니까 적십자 공식 집계가 나왔는데 10,000명 이상이 실종 상태다. 아이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네, 보통 일이 내전이 아닙니다. 일어난 것도 아니고. 예, 아이고. 리비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한번 그 외신 보도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폭풍 아마- 데니얼이 도착해서 네, 어떻게 리비아 하면은 됐나요? 또 우리나라 분들하고도 또 인연이 깊잖아요. 예전에 그 리비아 그 대수로 공사 예. 그래가지고 어떤 기회의 땅 뭐 네, 거기서 네, 일하고 네, 네. 오시고 오일 달러 가지고 맞습니다. 또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됐던 나라인데 네.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자, 폭풍 데니얼이 이제 지중해로 이동을 해서 북부 리비아를 강타한 뒤에 이집트를 향하고 있는데 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도시가 항구 도시 데르나라는 시입니다. 항구 도시요. 예, 사진으로 보니까 진짜 멋진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 남프랑스 해변을 연상케 하는 그런 도시고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에서 동쪽으로 한 900km 정도 떨어진 이 지중해 인접 항구 도시인데 여기에 폭풍 데니얼이 직접 강타를 한 겁니다. 근데 2개의 댐이 터진 거예요. 어머나, 이 댐이 터졌으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아이고. 네. 그래서 외신 보도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 데르나의 상황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다. 엄청난 홍수로 최소 1만 명이 실종됐다고 관리들이 밝히고 있고 네. 마을이 휩쓸려가고 많은 시체들이 바다로 휩쓸려서 떠내려갔다. 수백 구의 시신이 지금 묘지에 쌓여 있는데 몇몇 생존자들만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제 그 리비아는 정부가 사실은 좀 무정부 상태잖아요. 아, 지금요. 2개의 정부가 나눠져 네네.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관료들의 관측으로도 사망자 수가 1만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국제 적십자사 연맹에서도 인용을 하고 있다. 이거는 사망자가 10,000명이 넘을 것으로 앞으로 네. 지금 10,000명은 실종된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거의 그런 상태인데 이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어떤 경로였는지는 아직 보도가 좀 자세하게 그 메커니즘에서 안 나오는데 네. 이 항구 도시잖아요. 항구 도시인데 댐이 터지면서 이 흙탕물이 엄청난 양으로 쏟아지고 이게 집이 쓸려가고 차가 쓸려가고 사람이 쓸려가고 나무가 쓸려가고 이러는데 이제 그 항구 도시니까 바로 밑에가 바다잖아요. 네네. 땅이 절개가 됐더라고요. 갈라진 건가요? 뚝 끊겨가지고 아이고. 갑자기 낭떠러지가 생긴 거예요. 지진이 난 것처럼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위에서 흙탕물이 내려오는데 악소리 하면서 쓸려가다가 바다로 그냥 네. 쓸려 내려간 이런 참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는 너무 끔찍한 일이네요, 네, 지금. 그래서 가디언은 이제 SNS에 올라온 영상을 취합하면서 네.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뭐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흙탕물이 집을 뒤덮자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고 비명을 지르는 모습이 영상에 담겨 있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급류가
강으로 변한 거리의 자동차를 휩쓸고 가는 장면도 포착됐다. 그러니까 거리가 완전히 급류가 된 거죠. 이 영상은 그 현지에 있는 분들이 찍어서 막 올리시는 찍어서 거잖아요. SNS에 올린. 또 그 사진을 보면 지금은 이제 비가 그친 모습이었는데 네. 자동차가 건물 한가운데 꽂혀 있는 거예요. 자동차가요? 예, 어떻게 그러니까 그렇게 자동차가 휩쓸려 가다가 네. 건물에 부딪혀 가지고 그냥 꽂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당시 급류의 상황이 얼마나 엄청났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현지 주민의 인터뷰를 인용해서 댐이 터지던 당시 상황을 가디언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민 후다이파 알 하사디는 이렇게 말했다. 물이 모이는 일부 계곡의 깊이는 약 400m에 달하는데 그래서 댐이 무너지자 물이 원자폭탄처럼 방출됐고 다리 8개와 주거용 건물들이 완전히 무너졌다. 아, 이게 댐이 터지면 이 정도가 되는군요. 아유. 그래서 이제 리비아 정부 대변인은 불어난 물이 다 이 해안 산간 지역인 데르나 인근 지역으로 쏠렸고 네. 이 강한 흙탕물이 급류가 되면서 주택, 차량, 잔해물을 휩쓸었다. 아. 휩쓸고 그냥 바다로 들어간 겁니다. 사람들이 다 쓸려 들어갔군요. 이 정도니까. 여기서 이제 그 살펴봐야 될 지점이 네. 이 하와이하고 비슷해요. 아. 대피 경고조차 없었다. 경보가 안 떴구나.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당시 도시에서 대피하라는 요청이 있었는지 네네. 있었다면 그 계획이 왜 거부가 됐는지 이게 서로 상충되는 보고가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대재난을 보면 인재가 섞여 있어요. 인재가 섞여 아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기후만으로 네.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물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폭풍 데니얼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준동한 거냐. 그 말씀을 드렸다시피 너무 덥잖아요. 네. 지구촌 자체가 너무 더우니까 유럽 열돔 현상으로 해가지고 마치 돔에 갇혀 있는 것처럼 덥다. 네. 더우니까 공기가 수증기를 더 많이 가져가고 있다가 쏟아지는 겁니다. 한꺼번에. 이건 분명히 여기까지는 기후인데 기후위기. 이거에 대해서 대비도 없었고 대피 요청도 없었고 경고도 없었다. 이 부분부터는 이제 바로 저개발 국가의 정치, 네. 경제 상황 그리고 인간의 어떤 몫이겠죠. 네. 석유가 풍부한 나라잖아요. 리비아가. 리비아. 북아프리카이지만은 네. 석유가 굉장히 풍부한 나라인데 2011년 자스민 혁명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네. 폭동으로 가다피가 사망한 이후에 정치적인 내분, 부패, 외부 간섭으로 분열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통합정부를 구성하려는 10년간의 시도가 실패를 했고 대신 자체 민병대 지원을 받고 있는 두 경쟁 정부가 서쪽 정부가 있고 동쪽 정부가 있다 그래요. 아이고. 그리고 군대도 민병대. 네. 그러니까 거의 뭐 사병화 되다 보니까 네네. 공공 서비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로와 공공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었고 민간 건물에 대한 규제도 최소화됐다. 그렇죠. 양쪽 정부가 이렇게 대치하고 있으면 리비아 안에서 정부의 공적 서비스가 제대로 될 수가 없겠네요. 공공에 대한 서비스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댐 관리도 당연히 안 되고. 부실했겠죠. 네네. 더구나 이제 기후 예측이라든지 기상 정보라든지 이것도 공공의 안될 영역인데 테고. 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거의 없었고 더구나 이 양쪽이 대치하고 있다 보니까 서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아. 주민들이 저쪽 간첩이 있을지도 몰라. 안 믿고. 안 믿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를 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소통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도시 인구의 이 데르나시 같은 경우는 도시 인구의 4분의 1이 여전히 물속에 잠겨 있다. 아유.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계속 사망자가 나오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허리케인에 대해서 많은 경고가 있었지만 네. 대피 명령은 없었다라는 거는 팩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리비아에서도 현지 전문가들은 이거는 기후위기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네. 부패와 무능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건 정치 문제다. 그렇죠. 이게 이 도시가 서울도 아니고 10,000명이 사망되고 실종되고 이러는 거 네. 지금. 그래서 이제 가디언이 지난 2022년에 나온 학술지 보고서를 소개를 하는데 네. 이미 경고가 나왔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이 2022년 한 논문에 따르면 네. 리비아에 만약 그 1959년에 대홍수가 있었대요. 네. 이런 홍수가 기후 위기로 반복이 될 경우에
두 개의 댐 중 하나가 무너질 경우에 특히 이 산간 지역과 데르나시가 취약해진다. 네. 이거를 경고를 했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왠지 우리도 지금 어디선가 보고서에서 경고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것만 사실은 같아요. 많죠. 그 우리나라 수도권에서도 굉장히 여기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주로 그거는 이제 해수면 상승 네. 이런 부분인데 여기는 댐 관리 취약하고 그 맞물리다 보니까 네. 너무나 급격하게 그냥 참사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두 가지 정부가 대치하고 두 개의 정부가 대치하고 있으면 이 복구나 구호도 잘 안 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호 소식이 나오긴 하는데 네. 이게 과연 제대로 전달이 될까? 뭐 이런 의문부터 해서 피해 상황 자체도 제대로 보도가 안 되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SNS에 영상을 올려주시는 바람에 이거를 더 빨리 알게 된 것도 있겠네요. 네, 여기서. 그렇습니다. 한 가지 참 이게 저희도 외신 보도가 이제 주로 서방 언론에 네. 의존을 하다 보니까 이 똑같이 허리케인이 이제 꼭 유럽으로 가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아프리카도 휩쓸고 있고 여기도 똑같은 그 허리케인인데 네네. 주로 유럽 쪽 소식 아이고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나네 했는데 그 시간에 리비아에서는 더 큰 일이 일어나. 더 큰 참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사가 일어났는데 네. 왜 이제 알았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지난번 아프리카 얘기 해주셨을 때와 이어서 오늘의 기후에서 이렇게 주요 언론에서 잘 안 다뤄주는 지역을 한 번씩 소개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노피디님이. 이제 그 방송 이게 저는 뭐 이렇게 그냥 그 기후렌즈가 씌여가지고 봐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보는데 네. 그러지 않은 일반적인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어떤 방송 관계자분들이 있으시다면 조금만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요런 기후 참사가 날 때 대부분 끝에 할 말이 없잖아요. 네. 너무 할 말이 없잖아요. 이 엄청난 참사. 그렇죠. 근데 꼭 이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인간이 배출한 탄소에 의해서 지구가 더워진 반증이고 각자의 삶터에서 우리가 조금씩 탄소를 줄이는 줄여야 것밖에 한다. 없다. 음.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할 일이 보이고 네네. 조금씩 우리가 이제 무엇을 지향해야 될지 목표점도 좀 나올 것 같아요. 네. 재난 보도로 그치지 말고 네. 이 원인이 뭔지까지 얘기를 예. 해줬으면 좋겠다. 마치 이게 뭐 자살 보도 같은 경우는 끝에 한 마디씩 가잖아요. 네네. 자살은 어떻고 뭐 안 됩니다. 이런 것처럼 뭐. 저는 이제는 대규모 참사 이런 그 기후 재난에서는 끝에 한 마디씩 우리가 좀 연구를 해서 적절하게 좀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지구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시그널을 계속 주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이 리비아를 보면서 지난 주말에 본 외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외화를 또 보셨나요? 뭐 아시겠지만 그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예, 사실 애들이 있을 땐 좀 보기 힘든 영화죠. 예.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근데 이게 그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부잣집 도련님하고 신데렐라 같은 여주인공이 살아가는 모습이잖아요. 네. 두 사람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인데 이 기후 렌즈가 쓰인 저는 가만히 봤습니다. 저분들은 뭘 타고 다닐까? 그래 연애할 때 보니까 요트를 아무렇지도 않게 타고 다니시고 네. 요트 참고로 탄소 배출 엄청나게 많죠.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헬기 타고 가까운 거리도 비행기 예, 타고. 또 자가용 비행기 타고 별장 가서 이제 스테이크 드시고. 네네. 근데 이제 요런 드라마들이 나오는 게 우리 머릿속에 한 번쯤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네. 로망이니까 네네. 저렇게 작가님들이 쓰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꾸로 그러면 이런 모습이 우리 꿈이나 로망이 되면 어떨까 해서 좀 상상을 해봤는데 네. 사랑하는 사람과 걸으면서 이 생태 하천기를 같이 걸으면서 아하. 여기는 왜 수원청개구리가 안 울지 하면서 수원청개구리 소리도 귀 기울여 네. 보고 수달도 보고. 수달도 한번 찾아보고 또 공유 자전거도 같이 타보고 아하. 네. 둘이 같이 집에 들어가면 이거 우리 할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이야 하면서 추억의 음식도 같이 만들어 보고 네. 요로는 좀 저탄소 라이프가 좀 멋지고 세련된 걸로 보이도록. 세련되게 신박하게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하면 아유 저 아저씨 뭐야 이러니까 좀 그 잘생기고 멋진 아이돌 훈남 스타들이. 후녀들이 네. 이렇게 좀 살면 어떨까 네네. 꿈의 각도를 약간 좀
조정해 보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이 아닐까. 네, 제안해 멋지고 봅니다. 세련된 라이프 스타일을 다르게 제시해 줄 수 있지 않느냐. 네. 네, 알겠습니다.